예, 어서오세요. 바이블 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표면 장력입니다. 표면 장력. 자, 표면 장력이 뭐냐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전 시간에 저희가 제 게시물을 찾아보시면, 제 영상 찾아보시면 몰타리 질면 잘 붙는 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근데 뭐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난해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표면 장력과 제가 앞으로 설명해드릴 삼투압을 들으시면 몰타리 잘 붙는 이유 해서 좀 난해하셨던 부분들이 착착 앞뒤가 퍼즐처럼 들어맞으면서 더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제가 질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린 점, 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면 장력과 삼투압을 추가로 준비를 했고요. 도움을 주신 영진님께도 감사 말씀드릴게요. 네. 좋은 의견은 조언을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자, 몰타리 질면 잘 붙는 이유. 자, 그 중에 표면 장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표면 장력 뭘까요? 표면 장력 생각해 보세요. 표면 장력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표면이고 장력이 생긴대요. 뭘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대요. 표면에. 자, 저희가 일반 물리학입니다. 이거는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는데요. 어느 분한테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어느 분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재밌습니다. 재밌는 분들은 좀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반 물리학인데요. 물리학. 저희가 너무 따분하니까 이런 용어는 쓰지 않기로 하고요. 자, 분자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분자력. 우리가 뭐 원자, 분자 그 단위가 있죠. 예, 원자, 분자 뭐 이런 거 단위인데 분자력이라는 말이 분자 상호간의 인력이래요. 끌어당기는 힘. 예. 상호간 끌어당기는 힘 다 힘이 작용한다고 해요. 이렇게 상호간에 그런 힘을 분자력이라고 한답니다. 자, 부착력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 이건 부착력이 좋아라고 하잖아요. 예, 부착력. 야, 이거 부착력 정말 좋네라고 했을 때 다른 종류 분자끼리의 작용, 끌어들이는 작용, 부착력 좋다고 하죠. 저희가 본드를 목공본드를 이렇게 붙이면 흔히 부착력 좋다라고 하는 게 그 말입니다. 자, 물리학에 저희는 일반 생활에서도 일반 물리학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죠. 자, 응집력이라는 거. 자, 응집력이라는 게 제가 메도모를 설명드리면서 메틸 셀룰로스라는 그 역할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응집력이라는 건 같은 종류의 분자끼리 작용하는 분자력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분자끼리 작용하는 분자력, 같은 종류의 분자끼리 작용하는 응집력, 같은 종류의 분자끼리 작용하는 응집력. 메틸 셀룰로스라는 게 응집력을 점성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런 작용을 한다는 그런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분자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자력이 중요한 이유는 분자력이 중요한 이유는 분자력에 의해 액체가 수축하여 표면을 댈 수 있는 한 작게 하려는 성질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말을 풀어보면 타일이 있어요. 타일이 있으면 자, 액체가 이렇게 물을 그냥 네모로 표시할게요. 액체 분자가 많아요. 네. 액체 분자가 많아요. 근데 이 많은 면적에 붙었잖아요. 이 많은 면적에 붙었는데 이 표면 면적을 댈 수 있는 한 수축하려는 성질이에요. 수축하려는 성질. 이 표면 면적을 댈 수 있는 한 수축하려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부가 설명은 여기 영상을 보여드린 다음에 다시 부가 설명 드리고요. 추가 설명으로는 자, 부착력과 응집력 간단한 얘기죠. 부착력과 응집력 중에 부착력이 더 세야 부착이 일어나죠. 물이 고체 표면을 적시면서 물이 고체 표면을 적시면서 그 분자력이 일어나서 표면적을 작게 하려는 표면적을 작게 하려는 그 땡기는 힘, 그 작게 하려는 압력이 생겨서 붙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응집력이 더 커버리면 물의 응집력이 더 커버리면 뭐 이게 되죠? 부착력은 약하게 되겠죠. 부착력은 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메도몰의 사용에 있어서 메틸 셀룰로스라는 역할은 점성을 높이면서 그 물의 점도를 높이고 응집력을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응집력이 더 셀 경우에는 부착력이 약해진다라는 건 일반 물리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저희는 시공을 통해서 느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영상을 보시고 다음 또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분자력 영상을 보셨고요. 자, 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타일이 있어요. 타일이 있고 몰탈이 있어요. 몰탈 주변에 물이 감싸고 있죠. 그럼 요 물의 일부분을 띄어서 여기서 갖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크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물이 요거예요. 요렇게 몰탈 한 곳에 떴는데 요 주변 감싸고 있는 물을 요렇게 확대했어요.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자, 요 안에는 뭐냐? 액체 분자, 물 분자 간에 우리가 균형이 있겠죠. 물 분자 간의 균형,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얘네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물의 형태를 갖겠죠. 물의 형태를 가질 거예요. 이렇게 일정한 힘을 서로 간에 유지하고 일정한 힘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이 힘이 이 고체 분자와 이 면으로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힘이 깨진다는 거죠. 이 힘이 이렇게 제가 시각적으로 표현해드렸던 이 힘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 갔을 때. 그렇죠. 더 이상 없잖아요. 물이. 고체랑 맞닿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죠. 얘네는 물 분자가 상호간에 힘이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분자들은 이 힘이 작용하지 않고 이 힘이 깨지는 거예요. 이 힘이 여기 가서는 이 맞닿는 면에 가서는 깨지는 거죠. 예. 그 분자 에너지가 이 밀착면에 분자 에너지가 이쪽보다 이 밀착면의 분자 에너지가 얘네보다 커진다고 해요. 에너지 자체가 밀착할 경우에 커진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예,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라 왜 커져요? 라고 하면 정말 좀 저는 또 굉장히 또 1시간짜리 강의를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자, 여기 밀착 분자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얘네에 비해서 힘이 커진다고 합니다. 예, 분자 에너지. 분자 에너지가 액체 쪽에 분자 에너지보다 크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얘는 에너지가 작은데 여기서 표면 장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표면 우리가 그 붙는 힘, 장력이 일어나는 힘이 왜 그러냐면 액체 표면적에 비례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액체 표면적에 비례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몰탈이 퍼진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 균형을 깨고 얘가 힘이 강해지는 거야. 거기서 더 힘이 생기는 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자, 플러스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표면 장력이 얘가 너무 커져. 얘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커져. 근데 다시 얘를 환원하려는 힘. 이 안쪽의 물로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의 힘으로 다시 얘네가 환원하려는 힘이 반대로 역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역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로 만들려는 작용이 표면 장력. 그래서 끌어당긴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저희가 타일에 모래타를 집어넣으면 당긴다는 말을 당긴다. 표면 장력에서 왜 얘네들은 이 구조는 몰탈 안의 구조는 물 분자 구조는 그대로 얘처럼 일정 힘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맞닿으니까 이 비비는 제 이 면에서 힘이 커지는 거예요. 분자 구조가 깨지는 거죠. 한마디로 깨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얘로 이 분자 구조로 환원하려는 힘, 다시 환원을 시키려는 힘, 최소로 만들려는 힘, 다시 이 커진 힘을 최소로 만들려는 힘이 빨아 당긴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표면 장력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올렸듯이 그 가장 표면 장력을 시험하는 게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적인 방법이 많은데 가장 우리가 표현하기 쉬운 그 물을 담고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띄었을 때 그 장면 아시죠? 그것대로 그것을 토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표면 장력. 표면 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금쟁이가 물에 뜨는 효과도 있고, 저희가 뭐 물에서 팍 튕겨 나왔을 때 물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순간적으로 살짝 지금 물이 이렇게 표면을 감싸고 이렇게 밑에 표면과 물 표면과 이렇게 주먹 사이에 물이 감싸고 있는 이런 것도 표면 장력이죠. 표면 장력이 없으면 바로 물 밖으로 바로 나오면 이 감싸는 물이 딸려 나오질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표면 장력이란 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또 다시 정리를 드리면 붙는 면적이 높을수록 많을수록 표면 장력이 세진다. 그러니까 저희가 몰탈을 댈 수 있으면 충분한 수분으로 인해서 많이 면적을 많이 넓혀주는 게 좋겠죠. 그럼 표면 장력이 세지겠죠. 예. 그런 문제입니다. 자, 표면 장력이 일어나려면 뭐예요? 표면 장력이 일어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많아야 돼요. 물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표면 장력이 일어나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몰탈이 질면 잘 붙는 이유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질면이라는 거는 이제 질다라는 건 제가 수분이 충분하다는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분이 충분해야 표면 장력이 일어나고 더 넓은 면적을 붙여야 표면 장력이 세진다. 그러니까 잘 붙는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전 시간에 이해 못하셨을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알갱이를 질면 잘 붙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부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뭐 시멘트 알갱이를 그냥 예를 들었고요. 이걸 들으시면 표면 장력이나 삼투압이 아마 짜집기처럼 딱딱딱딱 맞으실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 시멘트 알갱이를 한 알갱이를 예를 든 거고요. 뭐 이렇게 몰탈 한 통을 예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시멘트 알갱이를 그냥 그렸을 뿐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완전 건조 상태죠. 완전 건조 상태. 우리 40kg 단위의 레미탈을 쓰잖아요. 레미탈은 그 안에가 방수 포장으로 굉장히 싹 말라 있습니다. 완전 건조돼 있는 상태죠. 완전 건조시킨 상태라서 여기에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물이 들어가는데 물을 우리 영진님께서 저희 밴드
굉장히 고수님이 계세요. 영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물이 들어가야 되죠. 물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안에 8배까지, 8배를 아니고 8배까지라고 영진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8배까지와 8배를 딱 8배를 정확한 거고요. 8배까지, 8배까지 뭐 할 수 있다. 하여야만 한다. 와,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가정의 표현. 자, 8배까지래요. 그러면은 저는 이 안에 물이 충족돼야 8배면 8개의 물이 이 시멘트 알갱이 완전 건조된 이 시멘트 알갱이에 물이 충족돼야 밖으로 표출이 돼서 이 물이 이 시멘트 알갱이 밖으로 표출이 돼서 자, 표면 장력이나 그쵸? 삼투압 현상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물이 이 알갱이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많이 얘가 흡수를 하고 남은 물을 줘서 표면 장력과 삼투압 현상을 벽과 타일에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고 표면 장력을 일으킬 만큼의 외부로 나와서 이 물들이 외부로 나와서 현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완전 건조겠죠. 완전 건조. 시멘트는 보통 다 완전 건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시멘트는 완전 건조한 빈 알갱이. 자, 빈 알갱이. 여긴 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전제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설명이 만약에 거기서 빠져 있으면 만약에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고요. 자, 도식화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자, 알갱이에요. 제가 먼저 1강의 알갱이를 설명드렸고요. 자, 이 알갱이가 확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표면 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표면 장력을 일으키고요. 물리적으로 플러스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넓고요. 안으로 쭉 들어가면 이 알갱이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시멘트 알갱이를요. 시멘트 알갱이를 너무 큰 뭐 시멘트통 안에서 이 안에서 이 시멘트 알갱이 하나를 꺼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질면 잘 붙냐라는 게. 그래서 아마 표면 장력과 삼투압을 설명을 안 한 경우에는 이 말이 굉장히 난해하고 애매하게 받아들여 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표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간단하게 저는 도식화시키고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 이렇게 알갱이를 채웠어요. 물 알갱이를 완전 건조한 시멘트 알갱이 안에 물을 채워서 이 물이 자기가 먹고 나서 뱉을 만큼의 주변에 머물 만큼의 그리고 알갱이와 알갱이 응집력을 생기게 할 만큼의 충분한 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걸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완전 건조한 게 빈 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완전 건조한 건 있고요. 물이 알갱이가 하나 들어갔지만 알갱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냥 이렇게 비금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비금 3개, 비금 4개, 비금 5개. 그 다음에 완전 까맣게 물이 충족됐을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완전 충족된 경우 그리고 충족돼서 자기가 안에 완전 충족돼서 밖에까지 이제 물이 밖으로 넘쳐 흐를 때 그럼 완전 충족된 애들의 물이 밖으로 넘쳐 흐를 때는 이게 응집력이 되겠죠. 그렇죠? 분자력, 응집력 뭐 이런 표현 저희가 이제 이해했으니까요.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조금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알아도 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한테는 중요하고 어떤 분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재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드렸어요. 긴 시간인데요. 자, 뭐 끝날 시간에는 제가 뭐 1.5배속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빨리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